86세대가 정치적 세대로 보면 어느 어떤 세대 못지않게 성과를 거뒀다. 그럼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는 것인데요.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입니다. 생명력을 잃은 좀비 같은 존재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두 분이 앞장서시고 우리 다 같이 물러나야만 합니다. 미련 두지 맙시다. 모두 깨끗하게 물러납시다. 네, 우리 정치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요구가 여러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언제는 안 바꿨냐, 우리가 왜 이렇게 밀려나야 하느냐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도 또 반발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정치권에 등장한 인적 쇄신바람, 그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PK 정치 토크, 오늘 이성권 전 국회의원, 최태경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 하십니다. 자, 먼저 이게 어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새로운 방식이었고요. 네. 저는 이제 그 방송이 끝나고 난 뒤에 무수한 의견이 인터넷에서 쏟아졌는데요. 네. 마치 대한민국 그 자체를 보는 것 같았다. 아하, 네. 네, 그렇잖아요. 그 방송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역동성, 네. 적극성, 에너자이틱한 모습이 마주 연출되었고요. 대통령께서도 생방송인데 네. 100분간의 생방송에 질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네. 국민과 소통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진일보했다고 볼 수 있었고요. 반면에 아쉬웠던 점은 네.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막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분. 네, 네. 그리고 정부 정책을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질문을 하시는 분. 네.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쉬움도 좀 있었다. 이 처음에 70분 정도였는데, 그죠? 예전에 이게 뭐 2시간을 훌쩍 넘겼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소통의 문으로 들어서서 네. 소란스러움과 중구난방의 과정을 거쳐서 일방통의 문으로 나와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사에서 네. 기자들과 자주 수시로 네. 대화도 하겠다, 혹은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통을 엄청나게 강조했지만 실제로 임기 2년 반 동안에 별로 기억나는 대목이 없습니다. 네. 임기 2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전국에 300명을 모아놨는데 네. 실제 질문을 한 사람들이 10몇 명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서로 해달라고 아마 중반부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요 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네. 뭐 일방적으로 한 번 묻고 한 번 답하는 이런 방식으로 일방통행식의 문으로 나와버린 것이죠. 그 300명을 모아놨는데 한 분 한 분이 너무 오래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질문자 숫자가 줄었어요. 그래 이러한 현실, 네. 이러한 국민들이 보는 모습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었다. 네. 그런 평가했다는 거 하나 덧붙이고 싶고요. 제일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네. 청사진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이런 것이 이제 질문도 없었고 그러네요. 그런 대통령의 의지를 보일 기회가 아마 그 없던 질문을 하고 싶은 사람은 있었을 텐데, 그죠? 예, 순서가 안 됐던 것 같고요. 특히 우리 부산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 신공항 문제라 네. 있지 않아요. 그죠? 국가 그렇습니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신공항을 지금 네.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부산 경남 입장에서는 더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어제 보니까 주로 노동 문제만 나왔습니다. 네. 그러나 그 노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어떻게 성장할 거고 그리고 네.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관한 건데 그 질문은 나오지도 않고 대통령은 전혀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TV를 보는 국민들이 답답했겠냐.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아쉬운 대목입니다. 예, 주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삼선 우리 김세연 의원이 인적 쇄신 요구를 아주 강하게 했고요. 예, 조경태 의원은 예, 보수 우파 통합이 우선이라고 말했고요. 나는 물갈이 대상이 아니다. 나를 끼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부산이 삼선 이상의 다선 의원이 총 7명입니다. 김무성 의원, 예, 6선의 김무성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요. 근데 김세현 의원이 큰 폭탄을 자유한국당 내부에 네. 던졌는데 실제 파장력은 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방금 나온 영남권의 중진 의원 얼굴이 나왔습니다만 네. 그분들 중에서 이어서 네. 후속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한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네. 특히 저중에서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전에 이미 불출마 의사를 표명한 분조차도 네. 의견 표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쇄신의 대상으로 지목이 될까 싶어서 예전 우리 학교 다닐 때처럼 네. 선생님하고 눈 마주치면 질문을 받을까 싶어하고 고개 숙이는 학생 네. 같은 식으로 쇄신 대상에 안 들려고 전부 숨죽이고 있다. 네. 이러한 상에서는 후속적으로 아마 뭐 이렇게 용퇴를 하는 네. 그런 분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예, 사실 우리 김세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창조적 파괴를 하자고 네. 한 겁니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구태정당, 네. 거구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김세연 의원의 주장은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
민주당 지지층조차도 아주 감동을 받은 면이 큽니다. 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수용하기에는 네. 저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방금 소개됐던 부산 경남의 5원 중에서 자발적으로 사퇴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것이 네. 자유한국당의 현 주소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그 본인들이 불출마 의사가 없으면 네. 당 지도부가 총선을 앞두고 네. 쇄신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것을 국민들한테 공표를 하고 또 동의를 얻고 네. 그 과정에서 질서 있는 퇴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당 지도부가 네. 그런 전략을 그리고 또 그런 방향을 전혀 세우고 있지 못한 것 때문에라도 아직 뭐지 언론 통해서 드러나는 예, 건 전혀 없는 드러나는 것 게 없죠. 같아요. 그래서 예. 아마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용퇴의 분위기는 아직도 많이 멀었지 않냐 이 생각합니다. 부분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뭐 보셨습니다만은 이제 원외가 또 두 분 있습니다. 경남에는 홍준표 그리고 김태호 이 두 분이 고향 출마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는 적어도 그렇게는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은 스스로가 그렇게 고집을 해야만이 네. 타 지역이라도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해서 네. 지역구를 고수를 하는 거지 당 지도부는 절대 거기에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기 김세현 의원의 발언 중에 그 자유한국당이 좀비 정당이다. 그리고 이제 민폐 정당이 됐다. 이런 그 워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거부감이 더 심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국민들의 30%가 지지하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30%의 국민들, 지지하는 국민들은 좀비를 지지한 겁니까? 민폐를 지지한 겁니까? 네. 사선의 정우택 의원의 발언은 좀 더 나갔습니다. 김세현 의원의 아버님도 5선 국회의원을 하셨고, 네. 또 본인도 3선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자유한국당과 맥을 같이 한 그 부자들이고요. 네. 또 한국당이 해체되고 또 네. 수명을 다한 좀비 정당으로 판단한 사람이 네. 이번 총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그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직을 계속 수행한다는 것은 저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코미디 아닐까요? 뭐 공교로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우택 의원이 친박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김세현 의원이 사실상 비박이고요. 네. 또 바른미래당으로 탈당했다고 돌아왔었죠. 예, 자유한국당으로. 네, 네. 이렇게 보면 당내에 친박, 비박 갈등 양상으로 번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면도 있죠. 네. 친박 비박 간의 갈등 양상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네. 친박과 비박이란 기준이 아닌 새로운 인물에 대한 발굴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 있는 게 여의도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당선 가능성도 높고 나이가 네. 젊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네. 단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유성민계를 비롯한 네. 비박들을 거의 다 제거하는 과정에 네. 청와대에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직접 실시를 하고 네. 지시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을 받아 안는 데가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의 여의도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 아무도 뭐 다들 공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턱없는 사람이 공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네. 근데 그 결과를 공개를 요구해 달라고 해도 주지도 않고 네. 자, 전체 공개가 안 되면 후보자 당사자들한테는 알려줘야 될 거냐라고 네. 제기를 해도 안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가 장난치기 가장 좋은 곳이 여의도 연구원입니다. 여론조사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김세현 의원은 그 길목까지는 지켜보겠다. 네. 그래서 공정하게 친박 비박의 개파 싸움이 아닌 제대로 된 인물이 발탁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그런 얘기가 이성근 들어있는 의원 거죠. 같은 경우는 예. 여의도 연구원이 잘못된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폐해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누구보다 잘 알죠. 네. 그게 경험을 해본 19대, 것처럼 20대 말씀하시네요. 누구나 봤으니까. 17대 네. 경험을 해보신 걸로. 그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 민주당에서 그 언론에 조명받는 분 중에서 가장 지도부에 쓴 소리, 네. 우리 민주당 당론에 반대하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분이 금태섭 의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우리 민주당 총선기획단에 네. 합류했죠.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저도 사실 깜짝 놀랐어요. 네. 아이고, 이 긁어치기에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자유한국당 생각했어요. 일부에서도 민주당 하는 거 봐라 좀 본받자 이런 이야기까지 그런데 나왔었죠. 자유한국당에서는 딱 정반대의 말이 좀 나오잖아요. 네. 당에 쓴소리 했다고 민주연구원장 잘라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황교안 대표 오늘 갑자기 단식 선언을 하셨어요. 네. 지금 뭐 오늘부터 청와대 앞에서 단식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목에서 재밌는 것이요. 네. 자유한국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요.
이후 구체적인 단식의 이유, 뭐 단식 실행 계획을 발표하겠답니다. 네. 그러니까 단식의 구체적인 이유를 추후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네.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김영삼, 김대중 같은 분은 네. 독재 타도 네. 든지 구체적인 선명한 요구 조건을 내걸고 단식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만큼 자기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저 선거법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수처법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과연 일국의 야당 지도자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할 일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명분이 스스로 부족한 거예요. 지소미아 문제도 그래요. 이건 국익에 관한 문제잖아요. 네. 어쨌든 아무리 정부 여당이 잘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본 편 들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이런 걸로 단식을 억지로 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네. 당내의 보수 혁신의 요구에 대해서 본인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니까 네. 외부의 적, 정부 여당과 청와대로 적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네. 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한교안 대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명분 없는 단식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저는 뭐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할 수도 있고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수단, 그것도 네. 지금 겨울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단식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해 줘야 된다고 저는 일단 뭐 생각합니다. 패스트트랙 문제라든지 예. 뭐 이게 그렇죠. 경제, 외교, 안보 다양한 이 문제에 문제 대한 있기 문제 때문에 대기겠죠. 근데 이제 네. 타이밍이 적절하느냐 아니냐는 기술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쇄신의 과정을 계속 하면서 해야 됩니다. 네. 요 앞에 보면은 장애 투쟁도 하고 삭발 투쟁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좀 올라갔죠. 네. 조국 문제 때문에.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에 조국 정부 끝나니까 바로 지지율이 하락해서 원래보다도 그렇습니다. 더 뒤로 가버렸어요. 네. 단식이라는 그러니까 현 정부를 반대를 하기 위한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네. 이 당의 미래가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네. 자기 쇄신과 비전을 밝히는 것을 네. 통해 가지고 지지율을 제고해야 되는데 그 점이 계속 빠져 있는 것이죠. 명분 이게 있는 단식이 아쉬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또 그렇죠. 역시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세현과 유승민이 바른미래당의 유승민이 또 김세현 의원을 또 유승민계라고도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요. 유승민 의원 선대위원장도 했었죠 과거에.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게 사전에 교감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바른미래당 소속이 되어 있고 네. 또 변혁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김세현 의원은 김세현 의원이고 네. 변혁은 변혁입니다. 서로 간의 사전 교감 하에서 네.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 내지 그런 주장을 한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대신에 문제의식은 유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자유한국당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네. 보수 유권자뿐만 아니고 중도 유권자들조차도 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누군가는 반영을 해서 내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걸 유승민 의원이 낼 수도 있고 또 김세현 의원이 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네. 김세현 의원의 말에 탐탁지 않고 자기 네. 이익이 뺏기는 사람들의 주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유승민 의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네, 잘 알죠. 예, 서로 사전 교감 없었다는 건 뭐 뭐 분명하게 100% 확신할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시고요. 네. 중요한 거는요. 저도 사전 교감하고 뭐 작전 회의하고 내통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심전심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본질적으로 유사한 보수 통합을 그리고 있다는 거. 그게 보수의 살 길이다라고 두 분은 이게 생각한다는 사실은 이야기겠죠. 더 밀착된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죠. 이분 다음 그러면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나오는 거 아니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 있습니다. 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게요. 네. 사실은 우리 전 자유한국당 마지막 시장이었던 서병수 시장님 네, 그때 공천 당시에도 우리 김세현 의원이 시장직을 강력하게 희망했었고, 네. 근데 그때 자연스럽게 경선을 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때 친박의 힘을 빌어서 네. 우리 서병수 시장이 압박을 통해서 공천자를 땄다는 말이 많았죠. 네. 그래서 그런 과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김세현 의원이 지금 정치개혁을 위한 본인의 과감한 결단이라고만 네. 보지 않고 시장을 위한 큰 배팅이었다 보는 시각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 김세현 의원의 불출마 기자회견문을 제가 몇 번이고 꼼꼼하게 읽어봤고 네. 그게 파장이 커지기 때문에 언론이 인터뷰를 엄청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부산시장 출마를 위한 징검다리 형태로 불출마 선언 이건 네. 절대 아니다. 그야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시장 선거 때 김세현 의원이 출마를 해야 된다. 네. 제가 작년에 부산시장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그렇습니다. 제가 기자회견을 해서 네. 요청한 점이 있어요. 민주당에게도 요청하고 자유한국당에도 요청을 했는데 네. 부산에 활력이 다 주고 가고 있다. 그런데 과거에 그야말로
옛날 분들이 나와서 네. 경선을 하는 모습, 그 선거를 치르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 네. 40대, 50대 젊은 정치인들, 네. 박민식, 김세연 나와라.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혜영 의원이라든지 네. 있잖아요. 최인호 의원이라든지 네, 뭐 이런 전재수 사람들이 의원도 있고 나와가지고 여러 분 전재수 있죠. 의원도 있고 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각자의 라운드에서 네. 각축을 벌리고 전체적으로는 본선에서 경쟁하는 네. 그래야니 부산이 활력을 찾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인물을 네. 뽑을 수 있다는 우리 그 요구를 지역사를 했거든요. 위해서라도 그렇죠. 한번 고민이 필요한 그 부분입니다. 다음 선거에는 네. 무조건 김세현 의원도 뛰어들어야 돼요. 일단. 혹시 오해할까봐 이 사족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사적 이익을 공적 명분에 합치시켜서 네. 자기의 정치적 꿈과 미래를 모색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고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어제 검찰이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시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국 사태 당시에 시장 집무실이 또 압수수색을 당한 바가 있지요. 올해로 검찰이 시청행 세 번째입니다. 유재수 경제부시장은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아마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재수 부시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향하게 돼 있어요. 네. 유재수 전 현재 경제부시장이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정책국장을 할 때 한 4개 업체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건으로 청와대에서 감찰을 받고 본인이 사표를 냈던 건입니다. 네. 그런데 사표를 낸 사람이 그야말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민주당의 전문위원과 현재 경제부시장까지 영진과 성진을 거듭한 거거든요. 그러면 네. 자 감찰 중단을 지시한 사람과 이렇게 출세 코스에 올려준 사람이 누군가? 그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김태호 전 감찰관의 얘기에 의하면 네.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예요. 민정수석실에. 그 결국은 조사의 칼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가게 되고 연루가 되게 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결국 그것도 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거돈 부산시장이 믿고 의지하는 두 사람, 박태수 전 특보, 그리고 또 유재수 경제부시장 이 두 양반이 지금 물러난 상황이 돼버려서 부산시정도 사실은 좀 걱정이 그렇죠. 됩니다. 이정호 부산발전연구원장님도 네. 물러나셨죠.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2주의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주의 키워드 두 분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먼저 이승권 의원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키워드를 오거돈의 사면 초과로 네. 잡았습니다. 오거돈 시장이 아까 어려운 점을 얘기했지만 네. 삼각 파도에 휩싸여 있습니다. 가장 핵심 척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재수 네. 경제부시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네. 기소될 그 가능성이 아주 높은 단계에 있습니다. 네. 한 축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부산시장 선거 때 제1회 공약 그리고 네. 시정의 제1회 시정 목표로 잡았던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 민주당 의원들이 네. 총리를 만났지만 확실한 답변을 못 얻었어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문제.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부산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뒷집이 지금 아주 험악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 세 가지의 삼각 파도 속에 네. 오거돈 시장이 놓여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오거돈의 사면 초과 네. 한 주를 보낼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걱정입니다. 자, 최태경 대변인께서는 예. 저는 한교안의 사면 초과입니다. 네. 오거돈 시장님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면 네. 초과에 저는 빠졌다고 봅니다. 네. 예. 먼저 첫 번째 사면 초과는 이겁니다. 지금 새로운 보수의 비전을 전혀 네.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 일항과 극렬 투쟁하는 것으로 네. 본인의 지도력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참 많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 두 번째는 그 지긋지긋한 친박 비박, 탄핵 찬성 반대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당을 단결시키고 있지 못합니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수 혁신에 터져놓는 예. 당내 문제 제기에 신속하게 답변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보수 통합을 본인이 발표하고 주도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주도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데 지금 이분이 이런 내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속에서 또다시 네. 정말 극약 처분, 단식 투쟁을 이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서 또 하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식은 강한 항생제입니다. 네. 그 강한 항생제를 자꾸 몸에 주사하면 뒤에는 전혀 효과가 없어지는 날이 옵니다. 부작용이 온다는 그래서 말씀이시고요. 빨리 네. 국회 내에서 정말 상식과 합리로 정부 여당과 협상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유한국당과 부산시청 모두에게 지금 초나라의 노래가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0분 후 방송되는 KNN 뉴스아이에서는 위험의 외주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시기죠. 철도 노조가 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전격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첫날인 오늘 부산역의 모습을 박명선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한 아세안 정상회담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뜩이나 교통 혼잡이 심한 해운대 일대에 교통 대란이 일어나진 않을지 걱정입니다. 막바지 준비 상황 표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KNN 뉴스아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새로운 소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